안녕하세요. 박철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토지 가격 상승을 좀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이고, 경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이제 그 시도지사 또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또 지가 상승이 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이제 지정하게 되죠. 현재 그 대규모로 개발 계획이 발표된 곳들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여기 이제 제주 신공항 발표로 인해서 이제 지정이 되었었죠. 2018년도 11월 9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내년도까지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공항 개발이 좀 지연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초창기에 막 오르다가 지금은 좀 가격이 좀 이제 보합세 또는 약하락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경기권에서 가장 대규모 개발 사업이겠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2019년 3월 18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지정이 됐죠.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13곳. 그래서 2020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1년간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6.17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바로 잠상대청이라고 하는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요 4개의 법정동에 대해서 2020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1년 동안 발표가 여기가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지금 잠상대청이라고 하는 여기 화면 좀 크게 해드리면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여기죠. 그 종합운동장 쪽 개발 사업 부지하고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부지 인근으로 하는 이렇게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여기 일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서울시 같은 여기 이번에 잠상대청도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20제곱미터 초과, 이건 토지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대지 지분, 그래서 18제곱미터 초과들, 이쪽 그 지역의 경우는 뭐 아파트들이 대부분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이제 초과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해당이 되고요. 여기 이제 잠실 아파트들 중에 트레지움 아파트 일부 소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지 지분 13제곱미터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호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요, 이제 어떤 특정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부과하게 되고, 명령 불이행하게 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형사처벌도 할 수도 있거든요. 형사처벌 또는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요, 용도 지역에 따라 면적이 좀 다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는 180제곱미터 초과되는 경우, 또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되는 경우,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되는 경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되는 경우, 또 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은 90제곱미터 초과되는 경우, 또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이런 이제 면적 기준을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지자체, 시도, 지사, 이런 이제 지자체별로 또 다른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발표된 용산 정비창, 그리고 또 잠상대청 강남권에 여기는 다 이제 주거지역이 18제곱미터 초과고요.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초과하는 요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주형 주택의 경우는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만 됩니다. 네.
그리고 또는 이제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 현장 목적 보존의 경우는 5년의 이용 의무 기간을 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용 목적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 미이용 방치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이제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경매의 경우에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4조 2항에 보시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에 보시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비드 옹매 중 압류재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이런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이런 모든 부동산들에 대해서 허가 없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네,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최근에 실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용산구 한강로에 감정가 6억 600으로 하는 대지지분 46제곱미터, 여기 이제 상업지역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용산역이 있고요. 여기 용산역, 여기 벽산 메가트리움 앞에 여기 보시면은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빨갛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상업지역이거든요. 바로 경매물건지가 여기에 나왔던 토지였거든요. 이제 주택이 있는 주택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물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하고 낙찰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면적은 46제곱미터니까 여기 이제 상업지역이니까 20제곱미터 초과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돼 있었지만 허가 없이 경매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낙찰 내역을 보여드리면요. 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이 됐습니다. 감정가 6억 688만 6천 원이었는데 45명이 입찰을 했고요. 12억 1389만 2천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경매가 아니었으면 허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거죠. 자, 요번에는 또 하나, 최근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네, 도곡역 인근의 대치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업시설이었습니다. 상업시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보시면요, 대치동이고요. 여기 이제, 일반, 집합건축물의 전체 토지가 이게 표시된 거고,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자, 여기 이제 그 해당 경매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보시면요. 자, 해당, 지하층이었거든요.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임차하고 있었던, 근린생활 시설이었는데, 138제곱미터. 그래서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38제곱미터로서 허가를 요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감정가 47억 7,500이었고, 1회 유찰돼서 38억 2천이었는데, 3명이 응찰해서 41억 1천만 원에, 41억 1,1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던 물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떤 것을 말하며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경공매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없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 최근 낙찰 사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또 경매 검색 홈페이지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검색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오시면 다양한 경공매 물건들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